한 분 한 분 표현할 적마다 제 가슴도 뜨거워지면 정말 눈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저는 조각가 정창훈입니다. 특별히 충북 지역에 있는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10분을 약 3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표현을 했어요. 고요한 눈빛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흉상 하나하나. 그 안엔 작가의 치열한 고민과 섬세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어윤이의 어깨엔 태극기를 둘러주었고, 일제의 감시 속에 평생을 가난과 추위에 맞서야 했던 박자에겐 따스한 누비옷을 입혔습니다. 이분들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 희망찬 대한민국 진짜 영광스럽도다. 내 나라가 이렇게 환해졌구나. 내가 한 역할이 잘한 역할이었어. 맞아. 사진 한 장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빈칸으로 지워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 작가는 중국까지 발로 뛰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박자의 여사의 손녀딸이 박자의 여사랑 똑같이 닮았다라는 증언을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북경 찾아가서 그분의 아들한테 빌려서 촬영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유전자의 힘이란. 그 당시 박자혜 선생은 조선총독부 의원 간호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직 여성이었죠.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간우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독립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그 이후 평생을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세운동 이후 간호사 일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든 박자혜. 중국에서 단재 신채호를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가난과 투쟁의 현실은 3년 만에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가난, 기나긴 옥바라지의 세월 속에서도 박자혜의 항일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자혜 선생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단재 신채호 선생의 큰 뜻을 받들어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총독부 소속의 간호사지만 이게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피 철철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냐, 이게 병원으로 온 거냐, 여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 간호사 출신의 독립운동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자혜 지사도 그분 중에 한 분이고. 당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전문직이었던 간호사.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상처를 치료했고 만세운동과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2023년엔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활동에 참여했던 간호사 30명이 독립운동가로 서운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자 복원 사업 기틀을 닦은 한신광, 만주 지역에서 간호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이해씨까지 많은 여성들의 이름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80년 지났잖아요. 그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연결고리를 찾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찍 그런 걸 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로만 불리며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들.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윤숙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고 동시에 자금도 책임지고, 그러면 또 동시에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윤숙 선생이 없었으면 이회영 선생님 그 독립운동이 가능했을까? 해방 후 이윤숙은 자신의 수필 서간도 시종기에 가족의 삶과 독립운동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글 속엔 간도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물론 일제의 언어 정책을 피해 지켜낸 우리말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말하는 서울 양반이 쓰는 말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일본에 오염되지 않은 우리말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면 서간도 시종교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윤숙이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은 건 지난 2018년. 남편 이회영과 아들 이규창이 1960년대 이미 유공자가 된 것에 비하면 반세기나 늦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재평가하며 최소 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폐지하고 일기와 회고록을 기록으로 인정하는 등 서운 기준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아내 단양 이씨, 만주 항일 무장단체 서로군정서의 살림을 책임진 허은, 1930년 광주 학생운동에 참여한 근화여학교 학생 21명 등도 그제서야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벽이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감기록, 회고록처럼 문서라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 이 조건을 넘기지 못한 이름들은 아직도 역사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이라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 당시의 자료들에서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발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좀 이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좀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 인정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노력에도 18,000여 명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전히 여성은 660여 명, 3.6%에 불과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온전히 기리려면 기준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한 남편을 따라서 뒤늦게 만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속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안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묵묵히 남편을 뒷바라지한 독립운동가의 아내, 어머니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18,00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다 여성의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분들의 옷은 누가 꿰맸고 밥은 누가 해줬고 그분들의 자식은 또 누가 키웠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1919년 만세운동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무장투쟁까지 35년 항일의 시간마다 존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광복 80주년,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그들에게 온전한 이름과 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광복입니다.